안녕하세요, 최일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것이 대공황의 시작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통상 이제 자기만의 이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IMF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IMF 때라는 거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미국은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예가 대공황에 대한 예입니다. 1930년도 대공황은 정말 처절하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대공황이 현재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중요한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JP 모건이 이제 만든 표인데, 미국의 베어마켓, 미국의 베어마켓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불마켓 다음에 베어마켓이 왔을 때 특징 뭐가 있었느냐, 캐릭터리스틱이. 첫 번째는 리세션이었냐, 경기 침체였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비쌌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패드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랬냐라는 거고, 네 번째는 너무 주가가 비쌌냐라는 거죠. 1929년도 대공황 때는 주가도 비쌌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으니까 경기가 침체였던 거죠. 중간에 쭉 넘어갔다가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세션이었고 원자재 가격이 150%까지 올랐고 패드가 금리를 상당히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는 경기가 리세션이냐? 현재는 리세션이 아니죠. 원자재 가격이 비싸냐? 오히려 지금 너무 낮아서 문제죠. 패드가 금리를 올리고 있냐? 패드는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주가가 비싸냐? 주가가 비싸다는 증거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베어마켓이 와야 될 만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패턴이 없는 거죠. 물론 192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새로운 사건이 생긴 거죠. 앞으로는 요 매크로 인바이먼트 여기 한쪽에 바이러스의 뭐 침입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anyway,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럼 1929년도와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왜 그런 일이 없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2009년도가 되게 재밌었는데,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그린스팬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위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뉴스도 도대체 이게 뭐냐,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위기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 거냐. 실제로 주가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 생각을 해본다면 2009년도에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당시 시장 상황이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기는 나빴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쌌고 패드는 금리를 올렸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가지씩이나 나빴으니까 상당히 나빴던 사건들인데 실제로 듀레이션은 17개월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트라우마인 IMF가 있고 미국의 1930년도 대공황이 있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고 2020년 현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IMF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는가, 우리나라에 과잉 부채가 있었고 과잉 설비가 있었고 과잉 재고가 있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얘는 안 그랬어요. 얘는 그랬고 우리나라가 과잉 재고 이런 과잉 설비 이런 과일 먹고 왔는데 과잉 설비 부채 설비 과잉 재고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과잉 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했는가 하면 대기업들의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LG전자 누구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193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과잉 부채가 있었습니다. 과잉 설비도 있었고 과잉 재고도 있었고 밸류에이션은 비쌌죠.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1930년대는 왜 과잉 재고가 있었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되죠.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대공황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왜 돈을 벌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건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크게 경제만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뭐가 있는가 하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겠죠. 여긴 당연히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습니다. 공급도 있죠. 그 다음에 미국도 당연히 미국의 수요가 있고 미국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유럽하고 미국 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914년도에는 여기는 수요는 존재하죠. 근데 공급이 사라집니다. 공급이 사라지고 그래서 미국의 수요도 충당해야 되고 유럽의 수요도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두 가지 수요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해요. 대공황이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 상황은 1914년도 상황인데 1929년도 상황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럽이 다시 재건이 되죠. 유럽이 다시 재건이 돼서 유럽이 다시 생산을 합니다. 유럽이 다시 생산을 하고 미국도 다시 생산을 하는데 미국은 이미 과잉부채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는 두 단위인데 공급이 세 단위가 있으면 네가 망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 유명한 대공황이 오고 사람들을 잘라내니까 실업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과잉부채, 과잉설비, 과잉재고를 다 떨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은 쓰라린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1939년도에 뭔 일이 터지는가 하면 갑자기 다시 전쟁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다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유럽은 공급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초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초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아낸 사람이 존 템플턴 경입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이 투자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역발상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는 뭐였냐라고 생각하면 2008년도는 과잉 부채가 있었냐? No. 이거 no. 그 다음에 얘도 no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위기는 단 1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1년 만에. 자, 그럼 2020년도는 과잉부채냐? 당연히 노죠. 과잉부채. 뭐 지금 현재 구글이 재고를 갖고 있겠습니까? 애플이 재고를 갖고 있겠습니까? 재고 없습니다. 과잉설비냐? 당연히 노죠. 과잉재고냐? 당연히 노죠. 밸류에이션 비싸냐? 당연히 노지 않습니까? 노.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와 이때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주식은 노인데 부동산이 좀 비쌌죠. 여기는 주식도 부동산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대공황과 똑같은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기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의 시작이냐? 대공황의 시작일 수가 없는 것들이죠. 대공황의 시작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공황으로 갈 확률은 0.0001% 정도 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확률은 없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도대체 이렇게 긴급회의를 또 왜 했고 긴급회의를 할 때마다 주가가 빠진다고 하는데 또 이 말은 또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